안녕하세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19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어요. 1.62%가 조정이 왔고, 사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죠. 산타랠리다 뭐다 해서 많이 오른 상태기에 이 정도 조정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1.62% 빠져서 2700선을 간신히 유지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16% 빠져서 90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3개월치만 봐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특히나 11월 달부터는 반도체주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또 제약, 바이오, 이런 셀트리올 이런 같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그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죠. 그래서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딱 오늘로써 한 달 됐네요. 주린이 한 달 차 주린이로서는 당황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저도 잠들기 전에 항상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기사 검색하고 애널리스트의 기간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 그 주식 토론방에도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 상황을 보면은 또 이게 있어요. 12월 10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전까지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목요일서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나 어제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계속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이슈들이 좀 제기되어 왔고,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는 제가 이제 8%대 저는 뺐잖아요. 20% 수익 실현하고 제가 580만 원 수익 실현한 어저께 인증 영상 MTS 그대로 찍은 거를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1시 반부터죠. 1시 반부터 3시 반 장 마감할 때까지 거의 또 가파르게 한 7%가 올라서 한 14% 정도로 마감이 됐죠. 근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일 연속 상승장이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올랐다는 거는 글쎄요. 주식 고수들은 예상을 했나 모르겠지만 아무도 예상 그런 정도의 말 그대로 40만 원을 뚫는 셀트리온이 그런 것을 예측한 사람은,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당연히 이번 달 말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 초나 이거는 예상은 하는 방송들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증권 기관들도 40만 원 목표가 설정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뚫을 줄은 사실은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공매도 세력이나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16.71%. 그리고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죠. 10%가 넘게 빠졌어요. 사실은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로 빠진다는 거는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많이 팔고 양 이틀 사이에 12월 4일에도 많이 샀고요. 12월 7일에 많이 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매도 물량을 많이 던졌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많이 던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옵션 마감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방송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빌공짜죠. 없는 돈으로 이렇게 주식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매도를 한 거고, 근데 그만큼
빌린 수량을 갚고서 차익 확정을 하려면은 그 차익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빌렸던 금액이 지금 주식으로서 많이 폭락을 한다면은 조금만 갚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간단하게 오늘 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보면은 여기도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저께가 폭등한 게 이해가 되고 오늘 폭락한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내가 30만 원어치를 샀다고 쳐요. 30만 원어치 어저께 벌었다고 치죠. 근데 오늘 만약에 쇼커버링으로 빌린 주식을 갚는다면은 1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럼 20만 원에 나는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뭐 한 이 정도를 기억하는 걸로. 물론 셀트리온이 오늘 어저께 폭등하고 오늘 폭락한 것을 단지 이것만으로 갖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마감 주식장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71%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도 13.64% 그리고 셀트리온이 13.26%가 빠졌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가파르게 올랐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거의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이 정도 빠진 거는 좀 저도 의외였어요. 한 7, 8%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많이 빠져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론 뭐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좀 추가 매수를 할 계획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정말 음봉이 거의 없죠. 거의 없이 이렇게 양봉으로 길게 갔는데 사실은 어저께 마지막에 또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랐었죠. 마지막에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제 음봉이 길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3.26%나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거래량도 오늘 꽤 많은 편이었죠. 많은 편이었고 투자자들을 보면은 아까 그 표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진 상황이었고 반대로 개인들은 아무래도 고가여서 지금까지 못 들어왔던 분들은 오늘 일부 사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사실은 한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산 분들은 좀 괜찮았겠지만 한 4, 5% 빠졌을 때 사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한 7, 8% 정도 또 손해를 보니까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굉장히 아쉬워요. 예. 그 젊은 부자들 저희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아무래도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2, 3%막 빠지기 시작하면 겁먹고서 손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제일 큰 제약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해외에서도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치료제 개발도 되면 물론 더 좋은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많은 상승이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잖아요. 올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치주로서 판단하기에도 괜찮은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지금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겁은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영상을 2번이나 찍었죠. 셀트리온 제약은 MTS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도 일부 빠졌죠. 한 1%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서 뭐
지난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조정이 좀 올 거라는 것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특히 지난주 월화수 같은 경우는 또 단일가 매매로 또 지정되었었죠. 그 전주에 또 많이 올라서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부터 또 많이 올랐었고 금요일 날 좀 빠지고 이제 오늘 조정이 왔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제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며칠 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좀 매수를 하고 왜냐면 셀트리온 제약은 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어저께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승세를 염두해 두고서 반대로 샀다고 전 생각을 하고 개인과 기관은 좀 불안감을 느껴서 뭐 일부 개인이 정리를 한 부분도 좀 있겠죠.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이제 좀 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봐도 어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오늘 쭉 빠진 하루 종일 빠졌어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수익 실현을 잠깐 하고 아침에 잠깐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익 실현 한 1.8%인가 0.8%인가 그때까지 그때 잠깐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저도 사서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에 그런 선물 옵션 마감일이 지나고 나면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니까 그때 반등세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일정 부분 고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우상향으로 될 만한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런 뭐 실적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8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손해를 한 7% 마이너스 7% 지금 봤는데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당연히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회복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물론 투자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셀트리온으로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지금 지난 한 2주 반 동안 한 1600 정도 벌었거든요. 셀트리온으로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 가지고만 그 정도 벌었기 때문에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이 정도 빠졌을 때 더 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일 좀 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오늘 다 빠졌죠. 뭐 삼성전자 이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말 다 한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10% 정도 올랐죠. 하이닉스도 빠졌고 최근에 올랐었던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건 다 빠졌고 뭐 당연히 코스피가 그 정도 빠지니까 뭐 그 정도 조정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오른 거는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마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행주가 오늘은 좀 반짝했어요. 괜찮네요. 테마주가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도 그래도 뭐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는 좀 올라온 편이었고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프리엠스도 한때 많이 올랐었을 때는 한 20, 한 6%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장중 한때는. 그리고 나머지 다 빨간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테마주는 좋아하지 않고 투자할 계획도 없거든요. 없지만 흐름을 읽는 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섹터별로 오늘은 또 콜드체인 관련주가 좀 많이 떴죠. 그래서 보면 대한과학, 뭐 서린바이오 이런 것들, 태경케미컬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오늘도 사실은 정부에서 그 백신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사실은 가장 큰 재료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반대로 백신을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랑 맺었으니까 반대로 치료제는
백신과 치료제는 분명히 다른 거죠.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고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니까 어쨌든 백신을 계약했다는 얘기는 치료제가 그만큼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거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HMR이나 뭐 전자결제 관련된 것들도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대폭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특징주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떨어진 거는. 반대로 어제는 다 올랐거든요. 모든 게 다 빨간색이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딱 한 달 된 주식 투자한 지 한 달 됐는데 실현 수익은 이미 2천을 넘었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실현 수익 말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에서 한 거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700 정도 되는데 그건 실현 수익이 아니잖아요. 제가 손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 빠르면은 다음 주 저는 이제 그래도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이 녹화를 그래도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는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그래도 웬만큼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투자하는 원칙은 우량주, 시가총액 큰 것, 그리고 종목. 결국에는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테마가 제가 말한 무슨 대선 이런 테마가 아니고 전망이죠. 그 산업에 대한 전망. 그래서 현재 뭐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유망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잘 될 수가 있지만 현재는 조금 처지고 있으니까 조선에 대해서도 전 투자는 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 정도부터 좀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는 백신 투약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가 되면 그때는 당연히 여행주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올해는 일단 현재 확고한 그런 2차 전지 관련 뭐 반도체, 바이오주가 확실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대장주 또는 시가총액이 1, 2위, 3위 그 정도만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 보유도 할 수 있는 주식들을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닝 하면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MTS 할 수 있는 시간이 2,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9시에서 9시 20분 사이, 그다음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후인데 그때 한 15분, 10분씩 하고 그다음에 뭐 퇴근하고서 자기 전에 이제 뭐 신문 정도 기사 검색하는 거, 아침에 신문 기사 검색하는 게 사실은 주식에 대한 모든 관심의 전부거든요.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되겠네요.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어쨌든 이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저의 투자 원칙을 점점 더 발전해 시킬 계획이고 아직은 사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론적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저는 경매를 좀 오래 해서 심리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 원칙으로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제 방송이 엄청 허접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론적인 설명이나 용어나 주식 용어나 이런 것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 12월 4일에 계좌 들었고요. 11월 9일에 첫 거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콘텐츠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경매도 올리고 있고 재테크 마인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인데 어쨌든 한 2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해 왔고 지금 사실 주식을 이제 시작했고 2천만 원 한 달에 수익을 냈으니 앞으로는 그 자산 형성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커뮤니티 젊은 부자들 네이버 카페죠. 젊은 부자들에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경제 신문 검색해서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이제 다양한 강연들을 주식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주식, 중국 주식, 미국 주식,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 그리고 그런 경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또 뭐 세분하기도 하거든요. 세무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렴한 가격 2, 3만 원대의 강의비 정도로 양질의 강의를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대부분 다 전체 공개로 돼 있어서 훑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사실 블로그를 글을 잘 못 올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식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학자 훈훈이라고 모바일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인플루언서 홈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이나 제가 또 창업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서 창업 또는 뭐 법률 그런 뭐 경매, 주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것도 좀 민망한데 구독자가 한 170명 정도 이제 됐는데 좀 더 이제 성장하는 콘텐츠를 아직은 사실 편집자도 못 구했어요. 편집자를 구해서 좀 더 알기 쉽고 좀 보기 좋은 자막도 좀 넣으려고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점점 노력하는 재테크 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를 다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재테크 거미라고 졌거든요. 개미가 아니고요. 뭐 슈퍼개미 이런 건 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거미로 일단 졌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럴 만한 내공은 되지 않고 저는 그냥 이런 투자 기법으로 수익을 내왔다라는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 12월 8일 화요일 방송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